그리고 호적을 옮겨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호적을 옮기라고 지시한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년 동안 활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부모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부라는 형태로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합동 결혼식의 8가지 의문사항 가운데서 5번째 동거부터 8번째 합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번째 동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일교의 합동 결혼식은 구원의 제1보로 예약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으로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별거 기간이 있어 서로 떨어져 살게 됩니다. 6째 결혼 생활은 통일교인의 결혼 생활은 일반 결혼과는 달리 통일교 측의 상부 지시가 없으면 일본인의 경우 여자가 34살이 되지 않는 한 동거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신자 12명을 만드는 전도활동과 경제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7번째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일교인들은 문선명 교주로부터 축복받는 것이 지구 크기의 다이아몬드 7개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리에 따라서는 이혼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합동 결혼식이 결혼식 자체를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8번째 합동은 2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와 관련된 것으로 문선명에 의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러 나라 사람을 모아 하게 됩니다. 둘째는 젊은 사람들을 모여 들게 하기 위한 이벤트적인, 즉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 통일교 신자들의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결혼 생활은 전혀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한 달에 3-4번 정도 데이트 형식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보통의 데이트가 아니라 손을 붙잡거나 해서도 안 되고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을 느끼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거나 신앙활동 등 같은 목표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라고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인상을 좋게 하려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결혼 생활에 실감나게 하죠.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자국민끼리의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문성명 씨가 애인 이상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부부라는 감각은 아니죠. 장래적으로는 영원한 부부, 영원한 이상 상태라 불리우지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합동 결혼식을 한 후에도 여자는 문선명을, 남자는 문선명의 부인을 생각해야 되는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축복을 받은 40일 동안은 문선명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자신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죠. 결혼 생활은 보통의 결혼 생활과는 다르고 매일 전도 활동과 경제 활동을 합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없으면 일본인의 경우 여자가 34살이 되지 않는 한 동거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위에 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구체적으로 전도 활동과 경제 활동은 신자를 12명 만들어야 하는 활동입니다. 길에서 앙케이트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절대 통일교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통일교냐고 물어봐도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종교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재미있는 서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입회하게 되는 거죠. してないっていう気持ちですから、なんていうか、もう教え自体が崩れ去ったわけですから、その上に成り立った相手だし、それはまあいいと。